안녕하세요, 제시 씨. 네, 안녕하세요. 얼바인 리얼터 제시입니다. 네, 저는 벨뷰 성혜연이고요. 벨뷰 리얼터. 잠깐 저희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20년 지기 친구인데, 이제 제시 씨는 십몇 년 전에 그 결혼하면서 또 이제 블리자드 남편께서 이제 블리자드로 이제 릴로케이션이 되면서 얼바인으로 가셨고요. 저는 또 금방 따라서 큰아이 낳자마자 이제 벨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얼바인과 벨뷰에 떨어져 살면서 이제 또 리얼터로서 그리고 또 학부형으로서 애들 키우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제 손님들 중에는 벨뷰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면서 얼바인이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뭐 언론에 한국 언론에 뭐 얼바인을 뭐 미국의 강남 이렇게들 많이 비유를 하시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여기도 아마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테크 그 회사들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인구들이 많이 오고 인구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뭐 검색을 하시다 보면 벨뷰가 강남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바인이랑 벨뷰랑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편은 이렇게 얼바인과 벨뷰를 그 리얼터가 학부형 리얼터들이 분석해주는 비교 분석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획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 옷차림에서부터 알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일단은 다릅니다. 시애틀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부터 우기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계속 며칠째 비 오다가 오늘은 살짝 이제 해가 아, 났는데, 네. 거기는 뭐 당연히 덥겠죠. 여기는 지금 오늘 최고 기온이 50도니까 섭씨로 한 10도 정도고요. 거기는 어때요? 날씨가? 여기는 지금 최고 기온은 한 70도에서 80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한 40도에서 5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얼바인은 최저 기온이 1년, 여기 최고 기온이네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바인은 정말 1년 내내 날씨가 화창한 날씨라서 그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절반이 정말 날씨값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도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낮에는 반팔을 입고 있고 겨울이 되더라도 아침 저녁 때만 조금 쌀쌀해서 이제 가벼운 자켓을 입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막 한국처럼 막 두꺼운 외투를 입거나 이런 오리털 자켓을 입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날씨인 것 같아요. 각자. 네. 벨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날씨 때문에 싫어서 이제 얼바인을 가시는 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 주는 비가 많이 오고 여기 시애틀과 시애틀 인근 지역들 이제 벨뷰가 시애틀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가 음, 길고 10월 마지막 주부터 한 봄까지, 한 3월까지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래도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십몇 년 전에 이민 왔을 때, 그때보다는 강우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살만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벨뷰랑 얼바인이랑 정말 다르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네. 얼바인은 진짜 1년 내내 써니하니까 1년에 비 오는 날이 한 다 합쳐서 15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그것도 안 오다가 겨울에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비가 오면 이제 그게 다니까 어떻게 보면 화창해서 좋지만 또 비가 안 오니까 되게 건조하죠. 네네. 그래서 제 손님 중에 한 분은 그 천식 때문에 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캘리포니아에 사시다가 일로 오신 분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날씨가 좋은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단조로워서 뭐 그런 맞아요.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우기가 길고, 음, 그래서 근데 많이 줄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살만합니다. 그래서 네. 네, 우기 시즌에서도 가끔 오늘처럼 이제 해가 나는 날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12월, 1월이 조금 많이 와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음, 그때 이제 한국을 가시거나 뭐 LA를 놀러 가시면 또 그때 LA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시애틀에서 12월, 네. 1월 뭐 겨울에는 뭐 100불짜리도 있고 해서
또 저도 이제 제시 시인의 이제 겨울에 이제 놀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숨을 쉬고 그렇게 또 지나가면은 또 여기는 여름이 너무 천국같이 시원해서 예, 그 굉장히 여름에는 여기가 너무 천국 같습니다. 자, 이제 날씨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인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 얼바인에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나요? 얼바인 인구가 늘은 거는 정말 수치를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위에 딱 둘러보면 예전에는 빈 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나 시골에 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빈 땅에 뭐 딸기밭에 이렇게 빈 땅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랬던 빈 땅 뭐 사이프레스 빌리지 아니면 이스트우드, 그레이트 파크 이렇게 많은 새로운 단지들이 새 집이 들어섰고 또 그 새 집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빈 땅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는 건 정말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쓱 얼바인을 돌아다녀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보면 얼바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2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무려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이게 45% 인구가 증가한 건데 같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증가율은 6%, 그리고 또 얼바인이 속한 오렌지 카운티 도시들은 3%에서 6% 인구가 증가한 걸 생각해 보면 얼바인의 45% 인구 증가율은 정말 어마어마하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는 것만큼 인구수도 급격히 늘었다고 할 수 있죠. 벨뷰도 한 10년 전, 201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명. 근데 지금 2020년, 2년 전에, 1년 전, 작년에 발표된 거 보면 15만 명이니까 한 25% 정도 여기도 늘었거든요. 25%도 정말 많은 거죠. 네. 그 벨뷰는 그 15만 명 중에서 한인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얼바인은 한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워낙 많잖아요. 옛날에 그 강석희 씨라고 네, 한인 그 메이어도 있었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얼바인 시장이 네. 한국 분이셨고. 맞아요. 한국 시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얼바인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한 1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그중에 얼바인이 한 2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네,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벨뷰는 면적이 한 37제곱마일로 나오거든요.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얼바인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벨뷰가 37이면 얼바인은 한 66제곱마일 정도 되니까 얼바인이 벨뷰보다 한 2배 조금 안 되네요. 인구도 그쵸? 인구도 벨뷰가 그쵸? 15만 명이고 거기가 30만 명이니까 그쵸? 면적도 거의 2배, 인구도 2배 차이. 그 그렇네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 인구 증가 요인이 어떤 거 있는지 일단 벨뷰는 그 아마존이 갑자기 자이언트급 그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면서 인구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퍼 떨어진 게 1대 34였어요. 34개 오퍼가 들어와서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극심한 매물 부족, 그 다음에 밖에서 인구 유입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지금 아마존뿐이 아니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되고 또 그 코스트코 홀세일 그 본사가 있어요. 벨뷰 밑에 이사카라는 도시에 거기도 뭐 팬데믹 수혜 기업이잖아요. 팬데믹 덕분에 더 잘 됐고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벨뷰 바로 또 옆에 레드몬드라는 동네에 그 본사가 있고 벨뷰에는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이 지금 또 확장해서 들어와서 또 벨뷰 다운타운에만 지금 9개 빌딩으로 들어오고 또 벨뷰에 제가 사는 그 팩토리아 이쪽 사우스이스트 벨뷰는 또 티모바일이라는 통신사 전 세계 본사가 있고 여기가 또 스프린트랑 합병을 하기 때문에 또 인구를 또 그러니까 직원을 또 충원을 하고 있어서 또 그 본사 건물을 또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6천 명이 또 들어오실 거고
뭐 벨뷰 또 윗동네 컬클랜드는 뭐 고데디 같은 그런 또 IT 기업 잘 나가는 IT 기업 본사도 있고 또 그 구글은 이제 지사인데 여기도 지금 캠퍼스 확장 중이세요. 공사 중이세요. 네. 그래서 테크 컴퍼니들이 엄청 잘 나가고 뭐 그 제일 큰 주역은 결국 아마존인데 아마존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벨뷰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 또 벨뷰에 그 한국 기업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벨뷰에 삼성도 들어왔고 LG, SK 하이닉스 이런 한국 기업들도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그 테크시리로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들이 계속 그 젊은 IT 인구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는데 얼바인도 뭐 지금 뭐 그 남편분 다니시는 블리자드부터 IT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얼바인은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 유명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본사가 있고 또 브로드컴이나 블랙베리 같은 IT 계열 회사들 그리고 의료기술이나 생명공학, 금융에 해당하는 정말 다양한 폴춘 500대 기업들이 얼바인의 자리를 점점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치에 따르면 사실 얼바인 주민 한 명당 한 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얼바인이나 벨뷰는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뭐 많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그 미국에서 전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뭐 10개 도시에 매년 거의 드는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거기서 뭐 치안이나 뭐 이런 일자리, 그다음에 학교 이런 이렇게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고 뭐 IT 기업이나 이제 교육 도시들이기 때문에 학교 점수가 좋고 그래서 아이들 이제 IT 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결국은 뭐 20, 30, 40대 젊은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다 학부형이잖아요. 저희처럼.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학교들이 좀 점수가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얼반이나 벨뷰나 학교 점수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학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단은 얼바인은 좀 특이한 그런 학교 시스템 같은 거 쉐어하실 거 있는지. 얼바인에서 일단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디셔널 학기제랑 또 이어 라운드 학기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바인에 대략 한 3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트레디셔널 학기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디셔널 학기제가 뭔가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큰 차이는 방학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얼바인은 8월 중순쯤에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벨뷰는 언제 새로운 학기 시작하나요? 예, 여기는 9월 이제 첫 주 월요일. 9월 첫 주에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8월 중순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8월 중순에 시작해서 겨울에 2주가 되는 방학이 있고 봄이 되면 봄에 1주의 짧은 또 방학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6월이 돼서 6월부터 한 8월 중순까지 2달 반의 긴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바로 트레디셔널 학기제예요. 네네네. 근데 이어 라운드는 일단 시작하는 시간부터 조금 달라요. 7월 중순에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학기제보다 한 달 먼저 7월 네. 중순에 시작을 하고 7월 중순에 시작해서 한 9주나 10주 공부를 하고 3주를 쉬어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학기제는 겨울에 2주 쉬고 봄방학 때 1주 쉬는 거에 비해 첫 방학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10주 공부하고 3주 쉬고 또 한 9주나 10주 공부하고 또 한 3주 쉬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어 라운드 학교의 방학 기간은 트레디셔널 학기의 방학 기간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어 라운드라고 말씀하신 거 그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여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선택을 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저희가 보통 많이 가는 방학 때가 이제 여름방학, 긴 방학, 6월부터 한 8월 중순까지 긴 방학 기간인데, 이때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다들 놀러 가고 여름 휴가 가고 하니까 성수기니까 뭐 비행기 값도 비싸고 호텔 값도 비싼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어라운드는 이제 중간중간에 남들 안 가는 아, 시기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도 관광객도 적고 음, 호텔이나 비행기 값도 아무래도 더 좋은 가격에 예약할 수 아, 있어서 예, 선호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여행을 우리 가족의 그 삶의 그 목적이 여행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보통은 네명이 제일 많은데, 네명이 비행기 값에 호텔 값에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뭐 2배 이상씩 나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그렇죠. 정말 가족분들한테는 크죠. 너무 좋겠네요. 근데 음. 단점은 이제 보통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가는 때 안 가고, 이제 갈 때 안 가고 안 갈 때 가니까 약간 친구 사귀는 게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끝나는 시간이 보통 한 3시 정도 되니까 학교 끝나고 평소에 많이 플레이데이트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단점은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 학교를 쉬는 그런 트디셔널 학기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여름 캠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음, 이제 이어 라운드가 쉬는 그런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여름 캠프 종류도 더 적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네,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벨뷰도 어떻게 우리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나요? 벨뷰는 똑같아요. 일단은 그 방학과 이제 학기 중에 그거는 트레디셔널 한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6월 23일 날 여름방학 시작해서 8월 말일까지, 그다음 거의 9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이 이제 2주, 그 크리스마스 네. 그때 네. 2주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그래서 1월 초에 다시 학기가 시작되고, 2월 달에 미드윈터 브레이크라고 한 주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4월에 이제 봄방학 한 주, 그다음에 다시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트레디셔널로 돌아가는 건 똑같고,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벨뷰는 이제 18개 초등학교 중에 그 두 학교가 그 이중 언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거기를 다녔었는데, 하나는 차이니즈 스쿨이고 하나는 스페니시 스쿨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퍼블릭 스쿨 안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좀 아이가 언어에 좀 특별한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차이니즈나 뭐 스페니시 관련된 언어를 해서 가족과 그 가족의 그 모국어를 좀 길게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이니즈 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다녔던 그 학교는 50%를 중국인을 뽑고 또 음, 50%는 외국인 비율을 뽑고, 저희 아이는 당연히 그 외국인 비율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입학을 했고, 다 그 라러리로 이제 우리나라 말은 뺑뺑이죠. 뺑뺑이로 이제 지원을 하면은 이제 합격 통지를 받으면은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중언어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또 옵셔널 스쿨로 한번 모든 이제 벨비 엄마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지원을 해보고, 거기도 또 역시 라러리로 진행이 되고요. 벨뷰 아, 옆 동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크 워싱턴 스쿨 디스트릭이랑 또 이사카 스쿨 디스트릭, 그다음 멀스 아일랜드 스쿨 디스트릭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데, 각 그 스쿨 디스트릭마다 약간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음, 스템 과학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또 학교들이 있고, 이제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자세한 거는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네,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얼바인에도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제 매년 시험을 통해서 저희는 아파스 그리고 게이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니는 일반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그
수업 시간 틈틈이 좀 더 빠른 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특별 지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영재 음, 프로그램도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네. 벨뷰도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벨뷰랑 또 벨뷰 옆에 학군들도 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워싱턴주 전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아무래도 벨뷰 스쿨 디스트릭이나 옆에 레이크 워싱턴 스쿨 디스트릭 이런 데서 조금 더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얼바인과 벨뷰 좀 이렇게 전반적인 그 개요부터 그 학교, 인구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토픽으로 재미난 이야기 한번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얼바인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는 제시 킴 씨 밑에 연락처 나가고 있는데 연락을 주시고 벨뷰와 벨뷰 옆 동네들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 벨뷰 이쪽에 궁금하신 점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제시 씨. 네, 이렇게 정말 같이 벨뷰랑 얼바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네, 봬요. 다음에 뵐게요.